오늘 강의는 비교과 선생님들을 위한 직강 강의입니다. 2차 강의인데요. 제 강의는 지금 이제 1차 공부하시기도 너무 힘든 그리고 바쁜 이 상황에서 굳이 이 2차 강의를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 강의를 수강을 하신 것 같습니다. 2차를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시기라 소수정예로 저하고 강의를 먼저 스타트를 하시는 건데, 차 임용시험을 볼 때 고민이 뭔가 그 고민거리에 대해서 저하고 좀 1대1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직강생분들은 저하고 계속 이제 있다가 제가 주치의처럼 선생님의 목소리, 발음, 얼굴 표정, 태도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마치 정신과 상담을 하듯이 디테일하게 이제 여러분들을 한번 파헤치고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긴 텀을 가지고 2차 시험 보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고쳐 나가야 될지,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지를 제가 주치의처럼 진단을 내려드릴 거예요. 그 진단을 4주 동안 받으시고 4주 후에는 그러면 4주 열심히 했으니까 끝인가? 아니죠. 계속해서 열심히 우리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까지 열심히 하실 거예요. 이게 2강자가 2학기로 가잖아요. 가격이 비싸지고, 그리고 일단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는 몰리겠죠. 몰려서 선생님에게 제가 아까 주치의처럼 선생님을 낱낱이 헤쳐드릴 수가 없어요. 잘하셨어요.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2차 시험 공부하는 게 시간이 아주 부족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현명한 선택을 하셨고, 두 번째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차 공부를 왜 하는지 이걸 의미 없이 그냥 달달달달 그냥 내가 암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2차 공부를 하다 보면 이래서 이게 지금 1차 공부가 필요한 거구나. 결국 1차를 달달달 외웠던 걸 내가 2차에서 말로써 풀어내는 게 2차구나 라는 걸 깨닫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차 시험에 약간 지금 공부하시면서 현타가 오잖아요. 이 날 좋을 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나 하는 거를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어요. 동기부여가 되면 공부는 훨씬 더 잘 돼요. 그렇죠? 오늘은 순서가 제가 전반적인 이런 심층면접이 뭐고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이론적으로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이분은 뭐가 부족하다. 이분은 뭐가 괜찮은데 이거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개별적인 코칭을 해드릴 거고, 그 코칭을 받은 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전에 나와 어제의 나와 조금 더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의 교재의 맨 뒤에 있는 오늘 자기소개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로 뭐 갖고 오라고 했죠. 아침에 갖고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상을 촬영해서 갈 거예요. 제가 요 시간마다 계속 제가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 과제를 수행하시다 보면 앞서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는 마지막에 너무 많이 배우고 갔다라는 걸 제 강의 밑에 수강 후기 읽어보셨어요? 안 읽으셨죠? 또 그것도 그거에 앞서 선생님들이 간증을 좀 해주셨거든요. 결코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만큼 썼어요. 이만큼. 그거 읽어보시면 내가 뭔가를 미리 읽으시면 이번 수강하시면서 얻어가실 수 있는 게 많으실 거예요. 자, 제가 이 자료 파일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보시는데, 제가 여기 띄운 거는 앞에 비슷한 것도 있고 우리 교과 선생님도 오늘 계시기 때문에 교과와 비교과 선생님들이 좀 같이 공통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거는 각 전공별로 보시길 바라고, 결국 이제 제가 좀 많이 써놓긴 했어요. 저는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자료가 많다 뭐 이게 아니고, 저는 자료는 무지하게 많이 드려요. 그런데 이 자료가 여러분께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여러분한테 딸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평가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모르는 평가장의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제가 막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강의는 이렇게 제가 오늘 같은 직강 강의뿐만 아니라 이론 강의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제 이론 강의나 이론 강의, 온라인 강의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자, 면접은요. 신청 면접. 면접은 어쩌면 1차 점수를 낮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2차가 굉장히 변별력이 커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1차는 거의 통과냐 아니냐 정도의 수준으로 갈 거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2차에서 결국 걸러야 된다. 뭐 이론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뭐 달달달 외워가지고 1차 시험 잘 봤다고 해서 훌륭한 선생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어디서 걸러야 되느냐? 2차다. 결국 2차다. 그럼 2차의 그 면접과 우리 초등 같은 뭐 저기 교과 선생님은 수업도 하고 그 안에서 그걸로 걸러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변별력을 크게 둬야 된다. 1차를 망했다고 해서 우리 비교과 선생님도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붙을 줄 몰라갖고요. 저 2차 공부 안 했어요. 근데 붙어버렸네? 간당간당하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러고 막 그때 11월 달에 발표 나고 나서 막 달려오면 이미 늦었다. 한 해 공부하면 안 된다. 절대. 2차 공부는요. 절대로 그 짧은 2, 3개월 공부에서는 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분은 잘 오셨다. 진짜 잘 오셨다. 약장사 같네. 그래서 자, 약장사 같아. 이게 자, 우리 2차에서 변별력이 확실하게 있고 2차는 포인트만 잘 잡으면 돼요. 특히 면접은요. 방향만 제대로 알고 공부하시면 굉장히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건데, 안타까운 게 선생님들이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셔갖고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아유 나 내년에 또 해야지. 내년에 또 하던데 이게 잔인한 시험이죠. 다시 1차 공부부터 시작해야지. 아우 너무 끔찍해. 그렇죠. 이걸 왜 반복하냐고. 방향 잘 잡고 올해 끝내야죠. 그리고 TO가 올해 아마 늦으면 내년까지만 TO가 늘어날 거고 이제 계속 TO는 줄 거다. 특히 비교과 선생님들. 그쵸? 한시적으로 팍 늘었어요. 특히 보건 선생님들. 그쵸? 그러다가 이제 줄 거예요.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올해 안에 합격해야 된다. 네. 그런 각오로. 자, 이제 그러면 1차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게 약간 동기부여가 되셨죠? 제가 그랬잖아요. 1차 동기부여도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2차는 결국 딴 거 없어요. 내가 1차에서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을 말로 풀어내는 건데, 말로 풀어내는데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 현장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학교 현장의 여러 문제점과 그리고 선생님이 될 만한가 하는 선생님들의 자질,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량, 이런 것들을 2차 면접에서 저 사람이 정말 선생님이 될 만한가, 그리고 이 여러 어려운 학교 현장의 문제를 보건교사로서, 상담교사로서, 초등교사로서, 중등교사로서 풀어낼 수 있는가라는 자질을 보겠다는 거죠. 그걸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2차 공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내가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역량이 있는가. 그래서 이게 각자의 영역에 따라 자기가 중요하게 직무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면접 공부를 위해서는. 그렇죠? 두 번째는 보건교사건, 우리 일반 교사시건, 선생님들은 교사가 되게 오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적에 맞춰서 교대 갔고요. 뭐 사대 갔고요. 뭐 그냥 안정적이잖아요. 방학 때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하는 교사를 뽑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가 2차에서 평가위원들이나 우리 2차 시험을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결국 뽑고자 하는 건 우리 이 선생님 같은 사람을 좀 더 많이 뽑고자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야죠. 선생님은 평상시에 그런 생각 갖고 있지만 주변 지인들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질문을 해서 선생님의 답변에서 제가 알아냈잖아요. 면접에서는요. 선생님의 그런 교육관, 교직 철학 그런 것들을 보여지기를 발현시키는 걸 원해요.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선생님의 말과 말 사이에 의미를 저는 파악할 수 있는데 면접 그 짧은 그 상황에서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드러놔야 돼요. 그냥 좋았어요. 이거보다 왜 어떤 제가 말씀드린 그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거기에 이론적인 근거 1차에서 막 공부했지 않습니까? 뭐 그죠? 뭐 뒤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막 열심히 공부했던 거 달달달달 외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면접에서 나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있어요 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전문적인 나의 교육 그 이론과 그리고 선생님의 경험 사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의 생각, 깊은 이 현장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생 실습 때 깨달았습니다 보다는 그 이전에는 선생님처럼 아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몸이 이제 좀 약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때부터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나의 성찰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답변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뭐 얘기 다 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좋은 답변을 잘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제가 얘기도 드릴 거고 우리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표현력? 네. 표현력이죠, 결국. 앞에 있는 평가위원들이 내가 아무리 좋은 답변을 했어도 평가위원들이 안 들리면 안 한 거예요. 제가 수업실을 하시는 분들한테 안 보이면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저는 했는데 왜 저 평가위원들이 저한테 관심도 없고 이거 저 직무유기 아닙니까? 열심히 들어야지. 아니요. 평가위원들 귀에 안 들리게 하신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평가위원들의 귀에 들리게 면접 답변을 하셔야 한다. 어떻게 들리게 할까요? 네, 오늘 직강에서 어떻게 들리게 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께 돼야지요. 그렇죠? 어떻게 들리게 하냐면 결국 표현력, 전달력의 문제거든요. 스피치 능력은 표현력, 전달력의 문제인데 첫 번째는 목소리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목소리가 제 목소리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또렷이 앞으로 들립니까? 어때요? 강사로서 적합합니까? 적합하다고 하셔야죠. 그렇죠. 사회생활 잘하신 거. 그렇죠. 제 목소리가 원래 사실은 저는 수석교사 하기 전에는 굉장히 말이 빠르고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말이 빠르고 하이톤에 좀 이 강사로서 적합하지 않은 목소리고 톤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석교사 때부터 강사를 오래 했고 제가 이제 제 단점을 알고 나서 계속 고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도 좀 빠르지만 조금 더 천천히 하려고 하고 딕션이나 발음이나 억양이나 이런 것들을 저 공부한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건교사도 수업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과 선생님은 말도 할 거 없고 무조건 수업을 하시는데 그리고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의사소통 능력 중에. 그죠? 그쵸. 눈 마주침하고 그리고 말 잘해야 되고 발음 좋아야 되죠. 그쵸? 아무리 내가 좋은 내용을 가르친다고 해도 저 선생님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맨날 여기 이것만 칠판만 보고 있지 내 눈도 쳐다도 안 보네. 발음은 왜 저래?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건 뭐다? 네, 좋은 목소리와 정확한 딕션과 발음과 전달력과 표현력이다. 그걸 어디서 보겠다고? 면접에서 보겠다고.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좋은 답변을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쵸?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11월 달에 시험 보고 나서 한 2, 3개월 동안 그 스킬이 능력이 올라갈까요? 저 이거 한 10년 공부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자, 여러분들은 절대 안 올라가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뭐가 오늘 부족하다고 제가 진단 내려드릴 거예요. 자, 선생님 발음 뭐가 부족해요? 입 벌림 어떻게 하셔야 되고요. 자세 뭐가 부족하고 눈 마주침, 표정 이런 거 부족해요 라고 제가 진단 내드리면 그걸 계속해서 내 모습을 촬영하고 반복해서 주변 지인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해서 피드백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고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요.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지금도 계속 고쳐 나가셔야 된다. 자, 이제 목소리 가볼게요. 교사는 수업으로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참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3쪽인가 봐요. 전달 매체의 교사의 목소리가 뭐가 중요한가 보세요. 어떤 음성으로 말을 하는가가 의사소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 나 저 목소리 너무 좋더라. 계속 듣고 싶더라 하는 거
누가 있나요? 아, 아나운서니까. 그쵸? 그러면 좋아요. 아나운서들은 뭐 대부분 그 발음 연습 계속하고 딕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나운서들이 좋아요.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자, 그러니까 하이톤이 많아요? 아니면 약간 중저음이 많습니까? 그렇죠. 중저음이 많아요. 중저음이 많으면서 발음은 똑바르게 잘 들리면서 딕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발음이 딱딱 들리려면 제가 이따 개별 지도 해드릴 건데 복식호흡 하셔야 돼요. 복식호흡 들어보셨어요? 자, 이게 발음이 제가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힘없이 얘기할 때보다 이렇게 마이크가 없이도 사실 저는 아주 대강의실에서도 마이크 없이 할 정도의 성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이들이 엄마 목소리 좀 낮춰 너무 커 막 이게 평상시 이럴 정도로 목소리가 큰데 목소리가 왜 크냐면 제가 사실은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음악 교육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악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저는 복식호흡 배웠고 목소리가 크고 하는데 굉장히 제 강사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교사 생활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 복식에 여기서 나오는 호흡을 하셔야 면접 때 좀 덜 떨리고요. 그리고 한호 중간중간에 이 말이 빨라지지 않고요. 좀 여유 있게 네, 그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식호흡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따 개별 지도할 때 복식호흡은 그때 할게요. 노래 좋아하십니까? 노래 잘하십니까? 아니, 이거 노래는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제 코인 노래방 가셔서 혼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내 성량을 좀 키우셔야 돼요. 네, 자주 가세요. 교사의 목소리가 아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 면접에서 좀 우리 면접장의 평가위원들이 하루에 한 12명 정도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딱 들어왔는데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너무 밝은 목소리가 나를 깨워. 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때 한번 쳐다봐. 아주 깍듯하게 인사 잘합니다. 밝고 얼굴에 표정이 밝아요. 그런 분이 딱 앉아서 목소리도 좋아. 그리고 내용도 참신해. 자기의 경험 얘기로 들어갔어. 맨날 관리번호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이 하는 얘기 안 하고 조금 참신한 얘기를 해. 그러면 나 안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딱 쳐다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때 쳐다볼 때 눈 마주침을 왜 갑자기 날 쳐다보지?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게 엉키지 마시고 그때가 기회다.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다. 나의 교사로서의 매력을 충분하게 드러내라. 그런데 그걸 뭘로 할 거예요? 목소리로 깨워야 된다. 목소리. 나는 그런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각자에게 한 번씩 물어보세요. 아, 내가 그런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할 수 있습니까? 네, 자신 있게. 선생님 할 수 있겠어요?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자,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제가 거짓말을 막 얘기해도 다 진실만 얘기할 것 같은 목소리 아닙니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그쵸? 이런 목소리로 면접 답변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발음이 분명해야 되고 보세요.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봤더니 교사의 목소리를 선호하는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교사의 쾌활한 목소리가 가장 높았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보다 힘있고 큰 목소리보다 그리고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는 성시경이 밤에 잘 자요 할 때만 하면 돼요. 그쵸? 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다? 쾌활한 목소리. 특히 내가 관리번호 8번 정도 뽑았다. 그러면 한 두 톤 더 올리셔서 쾌활하고 활발한 목소리로 평가위원들을 깨워야 한다. 그리고 발음이 분명한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각자들 다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를 계속해서 피드백 받고 연습을 해서 고쳐야죠. 그리고 목소리가 깨끗해야 돼요. 저는 사실 그 음악교육 성악 전공할 때는 아주 미성이었는데 제가 한 30년 넘게 떠들어대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다 이렇게 허스키하고 갈라졌는데 허스키하다고 해서 내 목소리는 그냥 원래 허스키해요. 그렇다고 해서 매력 없는 목소리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네,
발음이 분명하고 목소리가 깨끗하고, 또 하나는 높낮이의 변화가 있는 목소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 나의 그 면접 답변에 이렇게 리듬표를 만드실 거예요. 처음에 낮게 시작해서 관리번호 1번입니다. 이건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 관리번호 처음에 낮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 낮게. 관리번호 1번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와, 중간에 한 톤 내가 중요하게 1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1번 앞에 중요한 거 앞에서 약간 포즈를 두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높낮이 중요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포즈 중요하고, 그리고 크고 밝으면서 편안한 목소리로 면접 답변에 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호하는 교사의 목소리니까. 아, 저런 목소리로 하루 종일 6시간씩 수업하면 학생들이 피곤하지는 않겠다. 우리 평가위원들은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으로 앉아 있는 사람, 그죠? 아니면 동료 교사로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는 사람, 각자의 배경 지식으로, 각자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그랬을 때 공통된 게 있어요. 와, 저 선생님이 수업하면, 저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지내면 학생들 참 행복하겠다. 좋겠다. 나 저 선생님하고 같이 근무하고 싶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소리도 조그매. 도대체 학생들하고 의사소통도 안 될 것 같아. 얼굴도 어두워. 그죠? 학생들 힘들어서 학교 왔는데 선생님 보면 더 힘들어. 그러면 저 선생님 교사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답변의 가지수를 다 맞춰서 다 얘기했어도 0.5점 깎아서 줍니다. 깎을 걸 막 찾아내요. 그런데 이 목소리도 좋고 표정도 밝고 아주 인품도 온화해 보이고 학생들에게 우호적이면서 의사소통도 잘할 것 같고, 선생님은 약간 좀 답변은 조금 부족한데 꼭 교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 그런 후광 효과를 가지시라고요. 그런 이미지를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점수를 더 주고 싶어서 0.5점을 더 줍니다. 0.5점이요. 1차에서 0.5점 더 받으려면요,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죠? 2차에서는요, 2.3점 더 받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 2차, 내가 1차에서 못한 거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알아야죠. 뒤집을 수 있는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집을 수 있는 포인트를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계속 약장사 같아. 자, 그래서 뭐 이런 자세, 신규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신규의 자세에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겸손하고 진솔하게,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선배교사야. 선배교사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나의 그런 좋은 교육 철학, 난 정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그런 거를 표현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의 저의 이 강의는 그 표현력 전달력을 어떻게 내가 향상을 시킬 건가를 하겠습니다.